예, 이 시간에는 일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과반을 넘을 거라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예상을 해왔었고 관전 포인트는 개헌 발의선 3분의 2 이상을 얻어가느냐인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 앞으로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한일 간의 관계와 또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5석이 필요했는데 71석으로 끝났어요. 네. 이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애초부터 아베 총리는 보수적인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현재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추가 동력 확보가 절실했던 건데 우선 안심할 것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서 우리가 염려했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일단 과반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그 한국 때리기에 대한 추가 동력은 확보했다. 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전을 계속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그러면 규제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도 이번 주가 있겠네요. 가장 분수령이죠. 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가 가장 분수령이고 예. 물론 미국의 존 볼턴이 이번 주에 뭐 일본을 갔다가 또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인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관심거리인데 문제는 뭐 다 아시듯이 이 존 볼턴이 굉장히 친일 쪽에 치우쳐져 있는 인물이라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얘기 나온 김에 화이트리스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한 1,100개 물품을 이제 일일이 검수받고 뭐 네,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사안 하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게 된 거지 네, 네. 잘 모르던 개념이어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진짜 배제가 된다면 파장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생소한 용어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즉, 그 일본이 수출을 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 국익과 혹은 세계 평화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냐 블랙리스트를 따져서 국가를 평가하기를 하고 그에 네. 대해서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되면 그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는 반드시 규제를 금수를 해야 된다는 게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화이트리스트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줘야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요. 1,100여 개인데 사실은 이 중에는 우리나라 현재의 IT와 자동차, 기계, 기타 여러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탄소 섬유, 뭐 기계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추가될 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물론 큰 그림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산화로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가장 그 핵심 사안인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내는 단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이 당장 대체제가 있다고 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정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예. 테스트 기간만 한 품목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품목이 걸린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예상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체제를 만들고 대체제를 국산화시키고 혹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종별로 그러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부터 잠깐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탄소 섬유도 물론 얘기 나오지만 이전부터 일본의 규제가 확대되면서 자동차도 물론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또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취재를 해보면 업계 안에서는 아직은 뭐 안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언론에서 자동차도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삼성전자가 한 1,042개 부품을 공급하는데 일본이 한 5%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현대차는 39개 사로 7.7%라서 더 높다. 뭐 네. 이런 근거인데요. 사실은 자동차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잘 알지만 일본도 있지만 독일도 있고 네. 다른 그 글로벌 그 우리가 밴드리스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미국의 컨티넨탈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타격이 덜할 것이고 현대차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정밀기계 가공까지 자체 소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동차에서는 물론 그 이면에는 자동차까지 타격을 입었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산업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반도체보다는 밴드가 훨씬 다양하고 협력업체도 다양하고 국산화 기술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서 자동차는 덜한데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반도체처럼 일본 부품에 국한되어 있는 부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 수소차가 당장 우리가 상용차도 아니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아주 극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장기간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친환경차에 대한 그 영향력은 또 찝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데 자동차보다 더 이제 실질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기계 쪽 아니겠습니까? 기계업 쪽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계 쪽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정밀기계 가공 쪽이에요. 정밀기계는 일본은 워낙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 부분도 업계의 그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기계 가공 쪽도 상당히 국산화가 되어 있고 특히 독일 쪽의 밴드 그 협력업 다양화가 일본이 안 되냐면 그 대안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품목에 의해서는 일본이 아니면 현재 대안이 없는 상태지만 정밀기계 가공 쪽은 그나마 유럽 쪽에 대안이 조금 있어서 독립성이 반도체 쪽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우리는 일본 거 제품 쓰던 거 계속 쓰던 구조라 좀 피해를 갈 수 있다라고도 듣기도 했는데 오히려 뭐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계주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또 다른 면에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좀 테마주 성격으로 모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성큼상부터 모나미까지. 그러니까 이제 불매 운동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산화 테마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로 크게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와 있죠. 3주 전 대비해서 많게는 50% 이상, 뭐 30% 이상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이죠. 실적이 뒷받침해 주느냐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일 감정을 통해서 일본산 불매 운동이 과연 이 기업들의 매출까지 연결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편의점 업계에서 맥주 매출 이제 지난주 통계를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편의점에서 팔리는 맥주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항상 1, 2위가 일본이었는데 최근 3주 만에 일본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트 진로나 국산 맥주가 팔리느냐? 그 자리를 오히려 유럽 맥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매 운동이 당장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 매출에 얼마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말 사이에 불매 운동 한다고 해서 그 유니클로나 그런 데 지나갈 때마다 한번 봤는데 진짜 사람이 없긴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유니클로를 안 사는 대신 탑10에 가서 많이 사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고 다른 나라로 더 많이 가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기업 가운데서도 이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았죠.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야 일본 기업이야 했던 그 롯데그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니클로 방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를 통해서도 좀 피해를 봐가는 것 같고 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롯데 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저는 그 타격이 없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유니클로의 롯데 지분이 49%죠. 그리고 아사히 맥주가 롯데 칠승 지분이 10.5%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의 절반이. 그렇다 보니까 롯데그룹도 그리고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확실한 신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롯데그룹이 단순히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롯데그룹을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지난주에 롯데그룹이 사장단 회의를 5일간 했는데 마지막에 진규코 회장이 그걸 의식하지 않은 것 같이는 말을 하지만 사실 상당한 의식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롯데의 길은
그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고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신동빈 회장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말은 롯데그룹이 현재 반일 감정을 통해서 얼마나 위기감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롯데가 향후에 이런 부분을 더 말끔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호텔 롯데의 지분 정리라든지 호텔 롯데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만이 아마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롯데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신 회장도 동분서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안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참 피해를 보는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많지만 피해를 보는 쪽도 몇 군데 있어서 계속 추가로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저비용항공사나 여행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취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매출로서는 그러면 깎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행사 네. 입장에서는 네. 네. LCC 업체도 그렇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여연 선거도 끝나는 상태에서 사실은 3주 정도 지나고 7월 말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시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때문에 현재 하나투어 모더투어가 52주 가장 신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가 굉장히 먼저 앞선 그 지표이긴 하지만 이 정도 주가의 반응이면 아마 현재 여행 취소, 특히 하나투어는 일본 하나투어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50%까지 꺾였고 모더투어는 70%까지 꺾였으니까 실제 실적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명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LCC인데 네. LCC가 지금 하반기에 추가 그 LCC가 또 투입됩니다. 네. 예. 지금 그 레드오션이 훨씬 더 본격화될 텐데 예. 일본 노선이 사실 황금 노선이거든요. 그 황금 노선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그 신규로 진입하는 LCC에도 타격이 있지만 네. 기존 LCC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벌써 뭐 LCC들은 노선 좀 정리하려는 맞습니다. 걸 검토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매출에도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LCC와 여행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으로서 어떤 대응 그리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어떻게 네. 어떤 비유 갖고 계십니까? 외교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교제는 가장 그 날선 현실에서 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지금 많은 기업들과 반대 감정에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렇지만 그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배운 사실은 과도한 의존, 부품과 소재 의존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중장기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 예로 우리가 그 에칭가스가 전체 매출액이 한 1,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산화가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왔거든요. 이것처럼 매출액은 적지만 그것이 없으면 반드시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그 부품의 소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발빠른 대응과 그 국산화와 그리고 밴드 다변화와 국가의 다변화를 반드시 추진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허겁지겁 대응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0초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국산화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그러면 되겠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 특히 기술력을 가진 단순한 소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전화 위복이 됐으면 좋겠고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또 시장 영향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들은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